책상야 상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서랍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난나십니다. 이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네. 아끼던 주제 술을 들고 왔는데요. 이게 아끼던 거였어 이게? 정말 아끼던. 그래서 부제는 마음 울적한 날엔 칵테일. 좋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술이다 보니까 이군도 할 말이 많을 것 같고 그죠. 나도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일상 속에 되게 자리 잡고 되게 친구 같은 존재잖아요. 술이 그 좋아하는 주제라서 되게 예상이 되게 즐거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여러 종류의 술들 중에서도 칵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술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죠? 배달의 민족인 줄 알았는데 술이었군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쌀쌀할 때 뭐 그런 거 외국에서 막 그런 거 먹잖아. 그렇게 와인 같은 거 데워서 이렇게 건강식 같은 걸로 먹고 하니까 요즘에 뱅이죠. 그 왜 환절기다 보니까 뭐 그거 유행하더라고. 트윈데믹이라고 해가지고 독감이랑 코로나랑 같이 오는 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 약간 감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건강 관리 방법 같은 것도 알려주시는 건가요 혹시?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술에 대한 얘기니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주제들이 그동안 막 이렇게 단짠 하듯이 되게 쪼였다가 풀렸다가 쪼였다가 풀렸는데 오늘은 굉장히 풀어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약간 또 우리가 뭐 만나기를 학교에서 만나고 술이 가능한 나이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같이 술 마셨다는 막 그런 기억들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에피소드 같은 것도 살살 털어가면서 학생 때는 그런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낱낱에 대한 기억은 항상 같이 앉아서 술 먹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맨날 편의점 앞에 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캔맥주 먹고 약간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저는. 네. 이군 알지만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모른 척 물어볼게요. 저는 보통 이제 요즘에 한 병 먹고 그만 먹어요. 저희도 보통 만나면 한 병 먹잖아요. 그게 딱 알맞은 것 같고 워낙 술값이 요즘 비싸. 4,500원씩 5,000원씩 하다 보니까 요즘 밖에서 술을 못 먹겠어요. 그치, 이제 집에서 혼술 하다 보면은 이제 홈바에서 먹다 보면은 밖에 나가면 되게 아깝잖아요. 만났으면 얼마나 되죠? 저도 약간 소주 한 병이고 소주로는 한 병인데 맥주랑 막걸리는 솔직히 진짜 그냥 배 터지기 직전까지 무한대? 로 먹는 편입니다. 근데 소주 한 병이라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 99%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두세 병 마시면 두세 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 제 친구들은 되게 두세 병인 애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는 제가 지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런 양조주에 되게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양조주를 비롯한 약간 술의 종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술에는 되게 말했듯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만드는 방식에서 따라서 많이 구분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술을 좀 너무 지금 약간 너무 기대가 돼요. 술을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여행 다닐 때도 나는 술 박물관이나 그 지역 술을 꼭 찾아가는 편이고 양조장을 여행을 하는 게 너무 좋아하거든요. 괜찮네요. 지역별로 그 유명한 양조장들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데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저도 저번 주구나 직전 주에 좀 늦게 여름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여름 휴가가 아니지 거의 가을 휴가를 갔다 왔는데 가을 여행. 충북인가 충남인가 영동이라고 있잖아요. 충북이죠. 거기에 뭐 포도가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 그치. 거기 그 와인 터널 같은데 있는데 갔다 왔는데 그것도 와인이라는 게 무슨 양조장에서 만드는 거지 그게? 그치. 이제 영동에 포도가 유명하잖아. 그래서 나의 친구 아버님도 직접 포도 농사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양조라고 해야 되나 담금주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포도주를 그 양조를 하셔. 그래가지고 그거를 판단 말이야. 근데 거기 포도가 진짜 맛있기 때문에 술도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포도가 맛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또 영동에 가서 알았는데. 맞아. 그런 게 오미자가 유명한 또 오미자 와인이 되게 특산품이고 진짜 우리 술이 민족이 만든 게 그런 특산품에 따라서 되게 제주도는 또 감귤로 만든 청주 같은 그런 게 또 요즘 되게 선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죠. 술이 꼭 들어가는 것 같아 특산품에. 맞아. 그래서 약간 이런 술 준비를 하면서도 약간 되게 마시고 싶다. 약간 이런 욕구를 억누르면서 얘기를 했는데 주로 이렇게 양조주는 뜻이 술 빚을 양해 문들조 그러고 술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양조주라는 뜻이 근데 대표적으로 와인, 맥주, 막걸리, 청주 등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술이냐면은 과일 껍질에는 이렇게 효모라는 미생물이 살고 있어서 과일을 빻아서 과일즙을 내면 이제 그 안에 효모가 당분을 야금야금 먹고 그 당분을 먹고 에너지를 얻은 다음에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 과정이 바로 발효인데 이게 양주에서 걔네들 미생물이 만든다고? 미생물이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자연적인 주조 방법인 거지. 나쁘게 말하면 미생물 똥이네요? 그 결과를 우리가 먹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양주에서 되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똥맛이구나 그게. 이거는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자연스럽게 포도가 발효가 되면서 만들어진 술이고 그 다음으로는 증류주가 있습니다. 증류주는 찔증에 물방울이 떨어질 류 술주자를 쓰고 위스키, 뭐 보드카, 진, 럼, 데킬라, 뭐 브랜디, 막 고량주 주로 비싼 술이죠. 그죠. 도수가 좀 높고 도수가 비싸고. 높고 비싼 술. 이렇게 있는데 이 증류주에 대해서는 되게 좀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이탈리아에서 화학자이자 작가인 프레모레비라는 사람이 증류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액체가 기체가 되고 그것이 다시 액체가 되는 일련의 과정은 인간의 삶이 근본적인 영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술적인 변형과도 같다. 왠지 이 문장을 이분이 좀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찾자마자 이건 꼭 말 넣어야겠다. 술 마시는 이유를 좀 그냥 좋게 표현을 했네요. 쉽게 말해서. 그치.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증류주가 있고 또 이제 이 증류된 걸로 혼성주를 만들어. 증류주나 이런 양조주로. 섞어서? 이 발효된 술을 다시 증류해서 만든 증류주잖아. 증류주 자체가 양조주를 다시 증류해서 만드는 거고 그 증류주를 또 색과 감미를 첨가해서 만든 홍성주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그래서 이 증류주가 보통 우리 오늘 말할 칵테일의 베이스가 되는 술이지. 그 베이스를 넣고 거기에 다른 걸 넣으면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다시 프레모레비가 했던 말로 돌아가가지고 이 증류가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걸러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내는 그런 행위잖아. 그래서 인간의 삶도 약간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라고 약간 표현을 한 거지. 멋있지 않아? 술과 인간을 뗄 수가 없네요, 그죠? 약간 술을 마시면서 약간 앞으로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셔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음. 그냥 더 열심히 마시겠단 말이네요, 결국에. 그치. 그래서 이게 물질을 가열해가지고 각기 다른 끓는 점을 가진 혼합물을 분해해서 원하는 것을 수출하는 게 증류라고 했잖아. 네. 이게 원래는 고대의 연금술사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물질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연금술사들이 황금을 추출하기 위해서 일반 금속으로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증류주를 스피릿이라고 부르거든. 그런 이 원이 바로 그 연금술사들의 영혼을 추출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락스피릿도 약간 그런 영혼이잖아.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연금술사들이 증류 방식이 의사들에게 전해지면서 양조주를 끓여서 증류액을 추출했고 이제 그게 물의 불이라는 뜻인 아우아르디엔테라고 부르면서 치료용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증류주를? 그래서 이 증류액을 다시 이제 치료에 사용하니까 생명의 물이라고 불리면서 여기저기 전파가 됐는데 이게 썩기 쉬운 것들에 증류액을 부어가지고 방부제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귀족들이 주로 향수로 이용하거나 근데 그게 증류주가 향수가 되나 그게? 증류액을? 신기하네요. 원래 향수가 원래 재료에 제일 중요한 게 에탄올, 알코올이야. 알코올 이렇게 휘발되면서 향이 갑자기 이렇게 퍼지는 그런 방식이라 가지고 그래서 증류액에 또 약초액 같은 거를 담가가지고 혼성주의 일종으로 효과를 높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인들은 이 생명의 물을 오드비라고 불렀고 오드비. 네덜란드인들은 이제 불에 구운 와인이라는 뜻으로 브란데 와인. 그리고 잉글랜드인들은 브랜디 와인. 이러면서 최종적으로 현재 이 브랜디라는 말로 부르게 된 거라고 합니다. 좋네요. 재밌죠? 그리고 또 한편에 이렇게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포도로 증류액을 만드는 대신에 그 주변에 구하기 쉬운 보리로 증류액을 만들었는데 이게 스코틀랜드어로 생명의 물을 뜻하는 우스게바가 돼가지고 우스게바 하다가 지금 위스키가 너무 강하게 큰데? 우스게바 하다가 위스키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이죠. 그 스코틀랜드는 아무래도 약간
뭐 포도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걸로 술을 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죠. 스코틀랜드 보면 제가 저번에 그 애덤 스미스 고향도 스코틀랜드라고 했는데 거기가 되게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영국이라는 섬 위쪽에 있는 도시인데 도시가 아니라 지역이구나.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억세고 그리고 어떤 독립심 같은 게 되게 강하다고 그런 맞아, 것들을 맞아. 지리학적으로도 보기도 하죠. 맞아. 그래서 그게 방부제랑 향수로도 되게 증류액을 사용했다 했잖아요. 근데 네. 약으로도 사용을 하고 이 증류액을 이제 이게 퍼지게 된 계기가 이제 무역업자들이 이게 장기 보관이 용이한 술 증류주로 발전을 시켰어요. 이제서야 술로 약간 발전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돈이 되니까 널리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별로 주요 작물에 따라서 이 증류주의 스타일도 되게 많은 변화를 보였는데 네. 그 진짜 주변에 있는 그런 재료들로 다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감자로 만들어서 보드카가 됐고 보리로 만들면 아까 위스키가 됐다 했잖아요. 네. 포도로 만든 게 바로 브랜디고 사탕수수로 만들면 럼, 그리고 블루가베라는 이제 과일이 있어요. 그걸로 만들면 데킬라가 되는 거예요. 약간 선인장 그런 건데 그런 거 이제 멕시코 지방에 선인장이 많으니까 그걸로 만든 술이 데킬라가 되는 거예요. 각 지방에 있는 술 이름이 결국에는 그 지방에서 많이 나는 생산물로 그치. 만들기 때문에 더 유명해지고 그게 나왔다. 우리나라도 약간 그 쌀로 만든 그 소주를 네. 더 끓여가지고 증류주로 만들어서 약간 고급 소주로 만든 거는 약간 증류주라고 하잖아. 그것도 안동 소주 같은 거. 그런 거를 볼 수 있지. 그래서 발효는 이렇게 포도가 자연 발효한 것으로 이제 인간이 우연히 발견한 술이라서 약간 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증류주는 약간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인간을 위한 만든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성한 물을 인간이 만들어서 더 신성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혼성주에 대해서 덧붙여서 얘기하자면은 혼성주는 섞을혼, 이룰성, 술주자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예로는 가장 흔하게 담금주가 있어요. 담금주 이거는 이제 양조주나 증류주 막 기타 약초나 과일, 당 같은 거를 추가로 섞어서 맛과 향을 용해해서 만든 술인데 네. 우리에게 되게 친숙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아무거나 잡으면 다 담그니까. 그치? 어른들이 되게 당근 소주에 국화, 인삼부터 해가지고 오가피 아무거나 다 넣잖아. 그러니까 거기 보면 뭐 칡뿌리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잘못 해가지고 나무 뿌리 같은 거 넣은 것도 많이 있어요. 아 진짜라니까? 시골에 가면? 근데 약간 이거 약이다. 그럼 진짜 약 플라시보 효과가 효과로 좋게 먹는 거지. 그래 그런 시골집 가들 보면은 다 그런 당근즙 컬렉션들이 다 있잖아. 그죠? 할아버지들 하나씩 다 있으시니까. 심지어 우리 어머는 술을 안 좋아하시고 술을 입에도 안 대시는 분인데 컬렉션이 있었어. 국화부터 그런 약간 제 계절에 나는 주로 꽃술을 되게 많이 담그셨거든. 그게 색깔도 예쁘니까 그러니까. 모으는 재미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국화주 담그느냐고 국화 꽃을 같이 따러 다녔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거 어디 있어요, 국화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돼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지. 그때 담갔던 국화수 어디냐. 그래서 근 20년은 돼가지고. 잘 익었겠네. 약의 거 아니냐. 막 먹고 싶다 이러니까 다 퍼돌렸다고 하더라고. 새드 엔딩. 난 이때 미련이 있어서 그런지 나도 이게 취미가 있어요. 담금주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되게 무궁무진한 재료로 술을 만드는 게 좋은데 네. 저도 한때는 이런 담금주를 되게 만드는 게 취미가 있어가지고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 막 결국에는 약간 위에서 말한던 것처럼 효모들이 많은 그런 과일들이 특징이 바로 껍질에 하얀 분들이 많은 과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포도나 자두 막 이런 걸로 담금주를 만들었을 때 성공하기 쉽고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껍질 없으면 좀 힘든가? 뭐 딸기 이런 건 좀 힘들어? 일단 효모가 많이 붙어있는 과일일수록 담금주로 만들어도 더 숙성이 잘 되고 근데 좀 위험한 게 이렇게 터진다고 하지. 그게 부풀면서 발효가 되면서 가스 뭐 이산화탄소 에탄올이 나오니까 그게 이산화탄소가 부풀면서 터지니까 약간 살짝 뚜껑을 열고 하는 약간 그런 스킬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복분자 살인마. 복분자주 열다가 폭발해가지고 맞아. 그 살인 현장처럼 막 천장에 다 뿌리는 거. 맞아. 요즘 막 틱톡 영상 되게 유명해서 막 보면은 일부러 콜라병에다가 뭐 넣어가지고 멘토스 넣어가지고 부풀어가지고 터지게 하는 약간 그런 게 유명한데 우리는 옛날에 자연적으로 솔직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야. 집에 담근질 컬렉션 먹고 싶은데 부모님 몰래 까다가 폭발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지. 약간 난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맛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이렇게 칵테일용으로 색과 맛이 다양한 혼성주들을 쉽게 마트나 주류 상점에서 팔 수가 있거든요. 모히또도 그냥 모히또 맛이 나게 혼성주로 그냥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거 뭐 탄산수나 사이다만 살짝 섞어가지고 먹으면 그냥 바로 모히또가 되는.
약간 약간 뭐 시럽같이 그냥 타서 먹이면 되는 그런 혼성주나 아니면 딸기로 만든 뭐 보드카인데 딸기가 뭐 90% 이상 들어갔다. 그 진짜 정말 생딸기 맛이 나는 술 이렇게 그런 리큐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간편한 홍성주들도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먹고 싶다 그러면은 약간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홍성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대부터 이제 칵테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네. 맥주에 꿀을 타 먹거나 포도주에 물을 타서 마시는 간단하고 원시적인 방법이 칵테일의 시작이에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술과 부재료를 섞어 마시는 요즘 말하는 칵테일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기는 그러니까 미국의 금주법이 내려졌던 1920년에서 1933년 요 네.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을 되게 제조하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운반하지도 못하게 하는 게 금주법이잖아요. 네.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제 안에서 집을 마시게 된 거지. 약간 코로나랑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보관하는 홈바와 홈파티 문화가 그때 크게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소소하게 술을 만들어 먹기 시작을 했는데 기존의 이 바 같은 운영도 이제 손가락만 쭉쭉 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둠의 세계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지하로 가거나 그렇겠네. 되게 비밀스러운 공지를 몰래 이렇게 바라는 형태가 아닌 그냥 식당이라고 하고 술을 몰래 팔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지하로 옮겨간 바들은 이제 술을 쉽게 공급받지 못하니까 사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바에서 직접적으로 다 자체적으로 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술을 낮에 만들면 그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들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밀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게 그게 이제 이름도 되게 좀 낭만적인데 달빛 아래에서 술을 담근다 그래서 문샤이너스라고 해요. 그거 모르고 들으면 그냥 무슨 작품 이름인 줄 알겠는데. 근데 이게 뜻이 그거야. 그냥 밀주를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문샤이너스라고 제가 대학교 때 좀 유명했던 밴드 그룹이 있거든요. 인디? 인디 밴드인데 되게 엄청 락 페스티벌에도 자주 나와가지고 되게 제 친구가 엄청 좋아했어요. 그 문샤이너스를. 그때 뭐 영화도 그 락 밴드 영화도 나와 주인공으로 나올 정도로. 근데 이 뜻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문샤이너스 하면 되게 이쁘고 아름답게 들리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밀주업자네? 정말 밀주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밀주를 은밀하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두운 곳에서 만들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레시피나 도구도 없고 막 그냥 닥치는 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품질의 술이 아닌 저품질의 고약한 술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는데 이 고약한 술들을 그래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술에 향기로운 주스나 예쁜 과일 장식들을 올려가지고 약간 꾸민 게 바로 칵테일 레시피가 개발이 잘 된 먹게 거지. 하려고. 그렇지. 이제 밀주의 품질을 높이려고 칵테일 레시피가 개발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하지 못하게 해반들 다들 어떻게든 취하고자 하는 게 약간 그런 의지가 만들어낸 게 칵테일이 아닐까 합니다. 인간은 결국 방법을 찾게 되겠죠. 그렇지. 이게 멋진 반항의 결과물이잖아, 이게. 밀주가. 좋네요. 약간 그 문샤이너스도 그런 정신을 담고자 이름을 밀주업자로 지은 게 아닐까. 되게 엄청 무대가 엄청 하드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아무튼 근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몰래 해봤자 어쨌든 당국의 검문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미국의 바텐더들이 유럽으로 많이 건너가가지고 유럽에도 이제 칵테일 문화를 활성화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8.15 광복과 함께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약간 6.25 전쟁 이후에 미군들에 의해서 칵테일이 서서히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굉장히 좀 이 시절은 아닌데 되게 오래된 칵테일 바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국내 1호 칵테일 바텐더가 아직도 거기서 칵테일 바를 운영을 하신다고 여의도에? 하는데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저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거기. 이렇게 칵테일의 뭐 발전까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칵테일 하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되게 알록달록하고 솔직히 칵테일 바에 가가지고 칵테일 먹으려고 하면은 진짜 선뜻 손이 안 가는 이유가 너무 종류도 많고 뭔지도 모르지. 뭔지도 모르고 막 이러니까 막 선뜻 막 주문하기가 어렵고 약간 진입장벽이 있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칵테일을 어떻게 입문을 했냐면 우리가 대학교 새내기였을 때 약간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칵테일 무제한 바. 무한 리필? 무한 리필. 그런 거 한번 기억 안 나시나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네요. 그때 약간 그런 게 유행이어가지고
저는 그때 약간 칵테일을 처음 입문을 해가지고 근데 마셔보니까 너무 달고 맛있는 거야. 그치. 그때는 소주 같은 거 막 솔직히 맛을 모르잖아요. 지금부터 나는 소주 맛을 잘 그냥 모른다고 쓴맛에 먹죠. 생각하는데 인생의 쓴맛으로 그냥. 그냥 취하고 그 분위기가 좋은 거지. 솔직히 술 자체를 맛있어서 먹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아 있지. 어. 근데 있을까 싶을 정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치, 20살 그치. 초반에는 커피 맛도 솔직히 모를 때니까. 근데 되게 맛있고 막 달달하고 신맛이 나는 칵테일을 처음 접했으니까 얼마나 신세계였겠어요. 그땐 그렇겠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거를 먹어서 너무 그런 신세계에 빠진 나머지 대학교 MT에도 저는 이 술을 그때 나는 정말 그때서 좀 그랬던 게 그거를 온갖 그 칵테일 어떻게 만드는지 그때 다 찾아본 다음에 그 리큐르를 사가지고 대학교 MT 가가지고 거기서도 칵테일을 말아 마셨어. 바텐더 하신 거예요? 그치. 그때 약간 그런 것도 좀 유행했거든요. 뭐 KGB나 뭐 크루저 같은 좀 맛이 나는 그런 거 맥주.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라떼 얘기가 너무 그래. 빠지는 것 같은데. 향 들어간 그런 맥주 같은 거 많죠. 그런 향 같은 맥주가 많아가지고 그때 또 술을 못 마시는 또 MT 하면은 신입생들이 술을 잘 못 마시잖아요. 그때 제가 조장이었는데 나는 내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재미없는 MT를 만들고 싶지 않다. 이래가지고 제가 사비를 털어서 그때 샀던 리큐르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베일리스랑 깔로아를 사갔거든요. 그게 뭐지? 베일리스는 약간 초코 맛이 나는 거고 깔로아는 약간 커피 맛이 나는 달달한 리큐르인데 그건 이제 우유랑 타가지고 마시는 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MT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방은 칵테일 바가 약간 컨셉이다. 그래서 우리 방을 찾아오는 애들한테 들어오면 입장샷으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술 막 먹다가 도망쳐서 오는 방 약간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불법 영업하셨네요. 그냥. 아주 재밌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네. 아무튼 이런 레시피들이 무궁무진하게 존재해요. 그래서 입문을 어떻게 하시나에 따라서 뭐 칵테일을 정말 즐길 수도 뭐 아니면 그냥 너무 귀찮다 그냥 소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칵테일의 무궁무진한 레시피들을 약간 구분을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그러니까 용량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보자면 칵테일은 롱 드링크 칵테일과 숏 드링크 칵테일이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롱 드링크, 숏 드링크. 딱 들으면은 딱 알잖아요. 무슨 뜻이 아는 단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롱 드링크 칵테일은 기다란 글라스에 얼음과 함께 담겨서 나오는 칵테일로 용량이 많고 꽤 오랫동안 마실 수 있는 칵테일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진토닉, 아니면 롱티, 피나콜라다 이런 등이 있고 도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높지 않아서 모히또도 들어가겠네? 모히또 같은 것도 이제 얼음이랑 같이 해서 들어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크게 높지 않고 그래가지고 술에 약한 분들이 약간 주로 선택하기 좋은 칵테일이에요. 가볍게 마실 수 있는? 근데 반면에 숏 드링크 칵테일은 삼각형의 다리가 긴 글라스 있죠. 약간 딱 칵테일 하면 딱 생각나는 딱 그 유리잔에 담겨 나오는 칵테일인데 이거는 글라스가 미리 차갑게 칠링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얼음이 함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에 희석되지 않은 원액인 거지. 그래가지고 짧게 마시는 칵테일로서 알코올 도수가 꽤 높은 편이고 짧고 굵게 막 빨리 취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좋은 분입니다. 오늘은 확 가고 싶다. 오늘은 확 가야 된다. 내가 말리지 줄줄 마. 먹고 놀고 싶다. 이럴 오케이. 때 뭐 이런 숏 드링크 칵테일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논 알코올 칵테일을 목테일이라고도 불리는데 목테일? 목테일. 목테일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알코올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알스 여러분들도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칵테일이에요. 저는 칵테일이 좋은 게 서로 이렇게 주량이 다른데도 각자 원하는 뭐 내가 오늘 취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나 오늘 술 조금 마시고 싶다 막 길게 마시고 싶다 이럴 때 선택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친구들과 되게 소외되지 않고 함께 즐겁게 마실 수 있는 술이어가지고 약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많이 즐길 수 있는 술이구나. 그치. 그러니까 원하는 뭐 술도 다 선택할 수 있어서. 좀 더 들어가서 약간 칵테일의 형태로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스트레이트 있어요. 이게 작은 크기의 스트레이트 전용잔에 스피릿을 부어 마시는 건데 아무것도 안 섞지 않고 그대로 쭉 마시는 원액을 형태가 때리는 있죠. 거. 거기에 바로 스트레이트고 쿨러라는 형태가 있어요. 말 그대로 차가운 음료라는 뜻인데 이 스피릿에 레몬이나 라임 등으로 새콤한 맛을 만들거나 약간 과일 주스로 이렇게 달콤한 맛을 내는 음료입니다. 그리고 스피릿은 주로 이렇게 진을 이용하는데 레몬즙과 과일 주스, 막 생강 맛이 나는 탄산 음료 진저에일이 있거든요. 이걸 넣어 만드는 거를 벅이라고 불러요. 무슨 준벅 막 이런 식으로 막 많이들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 형태는 버기라고 하고 콜린스가 있는데 이거 역시 이렇게 주로 진을 이용한 스피릿을 기본으로 레몬 주스, 설탕, 탄산음료를 넣어서 마무리하는 칵테일인데 네. 일반 이렇게 하이볼 글라스보다 약간 더 커요. 이 콜린스 글라스가. 그래서 넉넉한 용량으로 즐기는 거죠. 그런 술이고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칵테일 종류인 샤워가 있어요. 샤워. 진짜 그냥 단어 뜻 그대로 신술이에요. 스피릿에 레몬 주스랑 설탕을 넣어가지고 신맛을 낸 음료인데 여기다 이제 탄산을 추가를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물을 추가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하이볼. 하이볼. 꽤나 익숙하시고 왠지 이군이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맥주보다는 집에서 하이볼 타 먹거든요. 어제도 먹고 그 토니워터 집에 사놓고 맞아. 그 블랙라벨이나 제임슨 같은 좀 싼 거 있어요. 위스키. 그거 넣어놓고 그냥 얼음 해가지고 레몬 좀 넣어서 먹고 요즘에는 하이볼 좋더라고. 하이볼도 칵테일이었습니다. 어제 먹었던 게 칵테일이었구나. 이거는 매일 칵테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칵테일 즐기는 남자로 좀 하겠습니다. 그치. 이제 하이볼 글라스에 약간 그런 이군이 말했던 그런 위스키 같은 거를 스피릿을 붓고 약간 탄산음료, 물을 섞어서 만든 음료인데 이게 진짜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가 스피릿을 뭐 다 넣는 거에 따라서 종류가 다 달라지니까 하이볼은 정말 그런 식당이나 술집에서도 그 약간 시그니처가 있을 만큼 그런 레시피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쉽게 바에서 만날 수 있죠. 맞아. 그리고 맥주보단 도수가 조금 더 높게 하고 맞아. 소주보단 약하게 해가지고 근데 맛은 있고. 맛은 있고 해서 되게 가벼우면서도 약간 취기를 좀 만들 수 있는 맞아. 좋은 술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밖에도 올드 패션 글라스에 큰 얼음 덩어리 넣고 이렇게 스피릿을 바로 부어 마시는 온더락. 어른의 술이죠. 그게 있고 약간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 펀치나 민트잎이 들어가는 줄랩 등등의 형태들이 있어요. 뭐 에이드도 있고 피츠도 있고 얘기하자면은 계속 끝도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좀 유명한 것들로 여기서 꺾고 되게 한 10년 전 진짜 칵테일 막 엄청 유행할 때 그 무제한 바 가면은 그 저렴한 가격 진짜 저렴했거든요. 가격이 한 25,000원이면은 정말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무제한으로? 그냥 고급 바에 가면은 한 잔에 25,000원 정도인데 그 25,000원 내고 취할 때까지 마실 수 있는 거지.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가야겠네. 그걸 찾으네. 맞아. 그래서 입문하기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도 되게 남아있는지 모르겠네.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 금주법이 일어났던 미국처럼 술집을 못 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집에 홈바를 두는 게 로망인 사람들도 되게 많아졌는데 이 집에서 칵테일을 만들어 먹으려면 기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진짜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이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홈 칵테일 바. 일단 칵테일의 조주 기구인 지거랑 바스푼 요거 두 개만 있으면 충분히 홈바를 실현할 수도 있는데 이 칵테일 조주할 때 가장 중요한 도구인 지거가 있어요. 지거라는 게 있는데 이게 1온즈와 1.5온즈 컵이 위아래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바닥이. 그래서 약간 모래시계처럼 생겼어요. 그렇네. 그 컵이 이제 계량 도구라서 그게 가장 중요한데 가운데 이제 오목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V를 하듯이 쥐고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계량 도구고 바스푼은 되게 믹싱 글라스 안에 재료를 섞을 때 사용하는 되게 기다란 스푼인데 반대편에 약간 포크 모양으로 삼시장처럼 되어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스크류처럼 이렇게 말린 기다란 막대 위에 그 다음에 스푼이 있어요. 달려 있어가지고 이거는 재료를 엄청 빠른 속도로 휘저을 수 있거든요. 그 스크류가 달려 있어서 일반 젓가락으로 이렇게 섞을 때보다 더 잘 섞여요. 이제 이거 두 개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뭐 어렵게 구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계량, 아무래도 칵테일은 계량과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만 구비를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가성비 넘치게 그런 무제한 바 시스템을 홈에서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딱 네이버에 보니까 세트로 한 10,000원 사네요. 10,000원이면 비싼 거야. 아, 그래? 이거 황학동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싸요. 그냥 가서 몇천 원에 살 수 있구나. 아니면 그런 알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면은 정말 몇백 원짜리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구비해 두어도 쉽게 칵테일 주조에 입문이 가능한데 이 칵테일을 이제 조주하려면 다양한 기법의 종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5
가지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는 마실 글라스에 직접 섞어서 넣는 빌드가 있고, 진짜 간편하죠, 이게 제일. 섞어서 붓는단 말이지? 그냥 먹을 잔에다가 이제 붓는 거야. 섞는 거야. 거기 다 따라 넣고 따라 넣고. 그런 빌드가 있고, 이제 믹싱 글라스 재료를, 이게 믹싱 글라스 따로 이렇게 재료를 넣은 후에 다음에 마실 글라스에 다시 따라내는 게 바로 스터라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거가 있고, 또 이제 쉐이커를 이용해서 흔들어서 이렇게 흔든 다음에 따라서 나는 게 쉐이크. 그게 주로 바텐더들이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게 바로 쉐이크 기법이죠. 칵테일하면 그게 딱 제문 떠오르네. 이렇게 흔드시는 게. 맞아. 그게 쉐이크라고 하고, 이제 마실 글라스에 천천히 쌓아 올리듯 붓는 플로트가 있어요. 이게 층 만드는 거? 그거 밀도 따라서 이런 층을 만드는 게 플로트라고 하고, 믹서기로 이제 재료들을 한 번에 갈아버리는 게 블렌드. 이름 되게 쉽고 간단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글라스 입구에 왜 레몬즙 같은 거를 살짝 묻힌 다음에 소금이나 설탕을 입히는 그런 이렇게 하얗게 뭐 입구 주변에 써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리밍이라고 합니다. 리밍이라고 하고, 주로 엄청 쓴 술이나 뭐 마티니나 뭐 이렇게 좀 독한 칵테일들을 리밍을 하는 편인데, 그건 약간 도수 높은 술의 맛을 약간 중화시키는 용도? 그죠. 딱 처음에 입에 넣을 때 좀 달달하게 하려고. 그렇게 리밍이라는 게 있고, 또 레몬 껍질이나 얇게 오렌지 껍질 같은 거를 얇게 썰은 다음에 양손으로 비틀듯 쥐어 짜주면은 그 껍질에 있는 향 같은 게 이게 에센스가 이렇게 분사가 되거든요. 그걸 이제 트위스트라 그래요.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칵테일은 되게 어떤 스피릿을 베이스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기서 레시피가 나눠지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이스에 따라서 하나씩 레시피를 하나 추천드리고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나나씨 먹었던 것 중에 추천할 만한 거? 좋아하는 거? 오케이. 솔직히 철저하게 제 약간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말고 이게 더 유명한 그게 있는데 약간 왜 이걸 선택했지? 이렇게 의문이 드신다면 그냥 단순하게 제 취향. 우리 방송이 원래 그런 방송이니까. 맞아. 그 취향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베이스 위에서 말했던 증류주에 따라서 한번 베이스를 나눠볼게요. 네. 위스키 베이스에는 맨하탄, 위스키 사워, 민트 줄랩, 올드 패션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맨하탄은 칵테일계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뭐 대표적인 위스키인데 저는 아무래도 올드 패션드를 좋아합니다. 왜? 그게 약간 잔도 이렇게 약간 온더락잔처럼 낮은 잔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 가니쉬로 올리는 게 거의 오렌지나 체리예요. 근데 제가 그 두 과일을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도수가 있는 술을 좋아하기는 취향이기 때문에 올드 패션들을 선택을 했는데, 이 올드 패션들의 뜻이 또 고풍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는 올드 패션도 더 좋아하거든요. 고풍스러운? 약간 그런 뜻의 올드 패션드는 시작은 약간 경마꾼들이 즐겨 찾는 술집이었다고 합니다. 그 경마꾼들이 엄청 좋아하는 술집인 펜데니스 클럽의 바텐더가 단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시작이었는데 이 칵테일의 오리지널 레시피는 버번 위스키에다가 비터와 각설탕과 얼음을 넣어가지고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올리는 장식인 오렌지와 체리를 하면 끝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칵테일의 도수는 약간 40.5도 정도예요. 근데 들어가는 재료들이 되게 간단하고 쉽잖아요. 그 버번 위스키만 있으면 돼요, 사실. 도수가 좀 높네요. 그래서 술에 약한 사람들은 약간 조심해서 시켜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어디서 한번 먹어봤냐면 제가 제주도를 친구들이랑 여행 갔는데 알아보고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를 갔는데 그 에어비앤비 사장님의 취미가 칵테일이었던 거지. 그래서 정말 집에다가 전문 칵테일 바를 홈바로 이렇게 채워 넣으신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취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영업을 하시던 분이었던 거지. 전문가시네. 영업을 서울에서 친구랑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제주도를 내려오면서 그거를 이제 못 접는 거지.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이제 홈바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오신 손님들한테 다 이렇게 뭐 술 웰컴주로 직접 앞에서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만들어줘가지고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던 거지.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자아 실현 따면서 이제 마케팅도 되고. 그거를 표현하지. 근데 그거를 마케팅을 해도 될 법한데 막 그거를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아. 약간 뭐 프로의 약간 의식인가요? 왔는데 혹시 웰컴주 드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걸 덥석 물었죠. 그래서 먹겠습니다. 막 갔는데 진짜 완전 고급. 진짜 그 바에서만 쓰는 그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 또 제주도다 보니까 그 마당에 민트 같은 게 그냥 잡초처럼 자란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민트 구하려면은 두 줄에 2,000원, 3,000원 마트, 그것도 대형마트에서나 살 수 있는데 거기는 이제 잡초처럼 자라니까 그냥 마당에서 뜯어가지고 다 이렇게 으깨가지고 막 줄력 같은 종류도 해주시고 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지. 네. 그래서 저는 그 올드 패션드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남아있어요. 이미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장 추천한다. 추천한다. 그리고 저처럼 약간 도수 높은 술을 좋아하시면 추천드리고, 브랜디 베이스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브랜디 베이스에는 브랜디 알렉산더, 허니문, B&B, 사이드카 이런 종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허니문을 선택했는데 이 허니문 레시피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살짝 곁다리로 세가지고 허니문이라는 단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허니문? 그냥 뭐 신혼여행. 신혼여행이고 뭐 엄청 약간 좀 이쁜 단어로 들리잖아요. 그죠? 좀 아름답고 행복한 이미지가 떠오르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사실 그렇게 달달한 단어가 아닙니다. 아, 그래? 허니문은 신혼여행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약간 고대의 남녀 간 결혼 문화가 남자가 여자를 납치를 해요. 그다음에 신부를 일정 기간 동안 숨겨두는 일이 되게 비일비재했다고 못 전해집니다. 찾도록? 근데 이제 여자의 가족들이 딸이 없어졌으니까 엄청 찾아 헤맸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남자와 여자가 몰래 숨어 지내는 동안 그 달빛 아래서 꿀로 만든 술을 한 잔씩 주고받으면서 지냈는데 그러면서 신혼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대략 30일.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을 허니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꿀과 달빛 아래서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게 허니문이었던 거지. 약간 진짜 약간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라 약간 납치에서부터 시작된 알고 보니까 스릴러였네. 그런 단어지. 지금 요즘은 이런 야만적인 것들을 달달하게 포장돼서 남아있는 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 허니문의 기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허니문 레시피는 특징이 사과 브랜디를 이용합니다. 사과. 약간 사과 맛이 나는 약간 색깔도 약간 연두색이에요. 그래서 깔바도스를 사용해가지고 최선이라는 뜻을 지닌 오래된 약술 베네딕틴이 있어요. 이거를 넣는 게 이게 핵심인데 이게 바텐더에 따라서 실제 역사적으로 나왔던 것처럼 꿀주를 섞기도 하고 이제 쿠잉트로라는 리큐르인데 이건 오렌지로 만든 리큐르거든요. 네. 요거랑 레몬 주스를 곁들여가지고 전반적으로 신맛이 나게 하는 칵테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허니문 여행지에서 되게 많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겠네. 이용해먹기 좋네, 딱 이름이. 맞아. 약간 팔아먹기 좋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브랜디 베이스였고, 다음은 진 베이스의 칵테일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진 베이스 칵테일에도 유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드라이 마티니. 마티니. 마티니 있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리고 진토닉, 네그로니, 롱티, 김렛 등이 있어요. 정말 여기서 정말 유명한 드라이 마티니. 이거 영화에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노래 가사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007에서 마티니에 대한 정말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마티니는 젓지 말고 흔들어서. 아하. 제임스 거기서 본드가 나온다는 그 말인데, 근데 실제로 마티니는 젓지 말고 흔들어서가 아니라 흔들지 말고 저어서 만드는 레시피예요. 원래는. 근데 나는 제임스 본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솔직히 007 영화를 보지 않아가지고 몰랐는데 아마 그냥 새로운 맛을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영화를 봐야지 이해할 수 있나 보다. 근데 이제 마티니처럼 예민한 맛의 칵테일은 약간 쉐이킹을 하지 않고 보통 그 스터 기법으로 저어서 만드는데 이게 마티니가 또 칵테일의 왕이라고 불리면서 레시피가 엄청 수백 가지에 달하고 수많은 애호가들의 취향이 되게 적시어 있는 칵테일인데 이 칵테일 만드는 방법이 칵테일 글라스를 칠링한 다음에 믹싱 글라스에 얼음과 드라이 버뮤스를 넣고 바스푸문으로 10회 정도를 휘저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이너로 이제 얼음을 걸러가지고 그 스트레이너가 약간 채 같은 거거든요. 이제 얼음을 걸러내서 이제 칵테일 글라스에 부은 다음에 이제 가니쉬로 그린 올리브나 이제 레몬 필로 장식을 하면 완성이에요. 또 재료가 엄청 간단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비율 차이에도 맛의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약간 바텐더의 역량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라고 합니다. 그렇겠네. 그리고 거기에 이게 올리브가 이렇게 가니쉬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올리브를 올리고 보통 올리브를 이런 통조림에 파는데 그 통조림에 있는 물을 또 첨가를 하면 그 마티니가 원래 투명한 솔이지만 약간 탁하게 포카리 스웨트 같은 색깔이 되거든요. 올리브 국물을 넣는단 말이야? 국물을 넣으면 이제 그건 약간 더티 마티니라고 불러요. 더티 마티니? 자, 마티니. 우리가 사랑하는 마티니를 얘기를 하고,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 칵테일바 가면 마티니를 잘 시키는 편이에요. 네. 그게 약간 독하니까. 컨셉 그냥 잡고 가는구나. 술꾼으로? 컨셉이 아니라 약간 그렇죠. 약간 술은 저는 약간 술 맛이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취하려고 먹는 거구나. 그치. 역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겪은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 인생이 힘든가 봐. 응? 그게 아니고 그냥 술 그거 좋아하는 거지. 좋게 포장하고 넘어가시죠. 그래. 다음은 이제 보드카 베이스를 알아볼게요. 보드카 베이스 칵테일에는 블랙 러시안, 화이트 러시안, 블러디 메리, 블루 라군, 코스모폴리탄, 갓파더 등이 있어요. 약간 칵테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많이 들어봤을 이름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요? 저는 그 중에서 유명한 거 다 지우고 숙취에 좋다는 거 알려진 칵테일 블러디 메리에 대해서 숙취에 좋다고? 알려드릴게요. 숙취를 가지고 오는 숙취에 좋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약간 우리 숙취에 좋은 꿀 갈아 만드는 배 있잖아. 이제 그거를 갈배를 소주에 타먹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그런 개념인 거죠. 이 숙취에 좋다고 알려진 칵테일 블레디 메리는 콜린스 글라스를 이용해요. 이제 그 제일 큰 잔이라고 했죠. 하이볼 잔도 솔직히 좀 큰 편인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콜린스 글라스인데 네. 거기에 얼음을 잔뜩 채운 다음에 약간 이거 괴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스터 소스 아시죠? 돈가스 그 A1 그 소스 그거 한 스푼 그리고 핫소스 조금 그다음에 후추랑 소금 보드카를 순서대로 넣습니다. 그다음에 토마토 주스를 그 잔의 80% 정도까지 부은 다음에 바스푼으로 15회 정도 저어준 다음에 샐러리랑 레몬으로 장식을 하면 완성입니다. 벌주 아니에요? 생일주 아니야? 실제 레시피라고? 이게 실제 레시피고 엄청 많이 먹는 게 실제로 미드나 영화 같은 홈파티가 있는 장면이면 빠지지 않고 이 블러디 메리가 쫙 줄 서서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 그 정도로 정말 많이 먹고 애국 애들이 약간 환장하는 술? 이라고 할 수 있지. 걔들도 약간 취하기는 싫은가 봐. 맛이 상상이 안 되네요. 숙취는 싫은가 봐. 취하고는 싶어도 숙취는 싫은가 봐. 근데 저는 토마토를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맛있을 것 같다고 하거든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약간 토마토 주스까지는 저도 섞어봤는데 심지어 이 우스터 소스를 섞지는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된 블러디 메리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그 맛과 효과가 되게 궁금한 칵테일입니다. 근데 궁금하긴 하다. 핫소스랑 우스터를 넣어가지고 토마토 주스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한국 사람들한테 주면 그 벌주라고 안 먹을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약간 비주얼은 토마토 주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빨간 주스 같아. 그래서 저도 한번 제대로 된 블러디 메리를 먹을 날이 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이제 베이스로 넘어갈 텐데 바로 데킬라 베이스의 칵테일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데킬라 베이스의 칵테일에는 진짜 유명한 두 가지가 있죠. 칵테일계의 양대 산맥이라 불릴 수 있는 데킬라 선라이즈랑 마가리타가 있어요. 둘 다 처음 들어본다. 아 그래? 둘 다 근데 좀 칵테일바 가도 없는 메뉴들이 많지만 거의 웬만해선 다 이 두 가지는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칵테일 하면은 마가리타가 자동으로 떠올라요. 마가리타? 약간 동그랗고 이게 납작한 약간 타원 이런 잔에 이렇게 있는 게 마가리타 전용 잔인데 네. 이게 왜 떠오르냐면 저는 되게 밥 먹을 때마다 찾는 친구가 있거든요. 바로 미드 시트콤 프렌즈예요. 프렌즈. 프렌즈 다 보셨나요? 저는 중간에 보다 끊었어요.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아 진짜 나는 그 시즌을 맨날 돌려서 보는데 프렌즈에서 진짜 자주 등장하는 술이 바로 마가리타입니다. 그 프렌즈에서 여자 주인공 이름이 피비 레이첼 모니카인데 이 친구들이 약간 시련이나 약간 실직 막 이런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믹서기에 잔뜩 마가리타를 만들어가지고 오거든요. 서로의 이제 방문을 두드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마가리타 만들어 오면은 이제 마시고 취하자 이거야. 오늘 힘들었으니까. 야 위로 좀 해달라 이런 술인데 이게 진탕 취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약간 위로해주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와서 저는 그 프렌즈를 좋아하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여섯 친구들이 막 서로 이렇게 막 같이 놀고 막 이런 장면이 좋아서 많이 보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에피소드들을 되게 볼 때마다 진짜 마가리타가 시원하고 새콤하고 맛있어 보여가지고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대문 주류시장에서 데킬라를 산 적도 있어요. 아 진짜 가셔가지고? 근데 약간 쿠엔트로 같은 그런 것도 들어가가지고 그것까진 못 구해서 해먹지는 못하고 그냥 다 모히또 말아 마셔갔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 레시피는 1949년에 로스앤젤레스의 바텐더 존 듀레서가 바텐딩 대회에서 3위로 입상한 레시피라고 합니다. 이 마가리타는 죽은 연인에게서 이름을 따왔는데
마가리타 잔에 이게 둘러지는 소금이 있거든요. 네. 그게 얘가 슬픈 눈물을 표현했다고 해요. 1926년에 사냥터에서 오발사된 총알의 여자친구를 잃은 바텐더가 이제 그리움과 추모의 의미를 담아서 만든 것이 마가리타인 거죠. 네. 그래서 왠지 위로와 잘 어울리는 술이었던 것도 약간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니었을까. 약간 이런 그렇게 생각을 작가님이 하는데. 다 파악하고 쓰셨겠지. 오, 그치. 이거 약간 의도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데킬라까지 알아봤고 이외에도 럼 베이스도 있고 리큐르 베이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종류의 칵테일이 있어요. 근데 네. 이것까지 다 얘기하다가는 오늘 잘 쓰겠구나. 지금 벌써 아직도 지금 입이 약간 침 말라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 리큐르 베이스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뭐 베일리스, 깔루아 밀크 이렇게 식으로 되게 유명한 것도 있고 저 홍성주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옛날에는 그 두 가지 종류였는데 요즘 그 가자주류 같은 데 가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가자주류 추억 돋는다. 그 아직도 있죠? 가자주류.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제일 있지. 큰 그 세계 술 모아놓은 쪽이잖아. 거기에도 있고 그 술을 이제 그런 리큐르나 뭐 증류주 같은 거를 사려면 아무래도 비싸잖아요. 마트에서 사면은 거의 그냥 기본으로 5만 원, 6만 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면세점? 면세점에서 사는 거나 아니면 면세를 못 가는, 지금 많이 못 가니까 남대문 주류시장에 가면은 정말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동네에 아이스크림 파는데 옆에서 팔더라고요. 아 정말? 그래서 그 약간 이탈리아가 레몬으로 유명한 지방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온 레몬 그런 리큐르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레몬즙까지 내기 싫으면 그 레몬 리큐르 사가지고 진토닉 타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칵테일을 만들기 쉽지 않을까. 요즘에 확실히 접근성이 좀 올라갔어요. 옛날 우리 한 10년 전만 떠올려 봐도 소주 아닌 맥주였는데 맞아. 문화가 좀 퍼지면서 요즘에 아까 말했던 마트 같은 데만 가도 그런 양주라든지 위스키, 럼 코너가 따로 있는 만큼 맞아. 접근성이 올라가서 한번 들으시는 분들이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정해진 레시피가 아니더라도 솔직히 저는 칵테일이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마시고 싶은 대로 말아 마시면 그게 다 칵테일이 아닌가. 그지. 결국에는 섞어 먹는 거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소주랑 맥주랑 막방 먹기에는 인생 너무 길고 지루하지 그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칵테일 같은 거 뭐 만들기 쉬우니까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싶으면서 오늘 방송 한번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칵테일 권하는 방송이었군요. 좋아. 재밌게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되게 칵테일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얘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생략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칵테일 레시피마다 다 고유의 그런 게 있거든요. 이야기들이. 그래서 너무 재밌다. 그거를 카페에 올리란 말이야. 정리해가지고 왜 카페 안 올리냐고. 그래서 저만의 레시피를 찾게 되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생각 들어요. 왜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냐면 말했듯이 우리가 인간 역사가 술과 함께하는 역사거든요. 사람이 가장 먼저 근본적인 생존을 욕구를 이룬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게 술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인간과 함께하다 보니까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아마 오늘 대본에 못 푼 거 많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내년 이맘때쯤 한 번 더 하거나 아니면 오늘 말하는 칵테일 말고 다른 술도 많잖아요. 전통주. 그죠. 또 제가 얼마나 전통주를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그죠. 모르겠어요. 진짜 사실 최애 술은 막걸리예요. 음. 양조장 얘기도 정말 앞에 하다 말았는데 정말 다양하거든요. 어쨌든 다음에 좀 주제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시리즈 같은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을의 맛에 계절의 맛에 이어서 이 술. 술로 하나 해가지고 하나 빼고 하나 하고. 좋다. 오늘 여기 마무리죠? 칵테일은 네네네. 마무리고. 네. 칵테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저만의 들었습니다. 칵테일 레시피를 찾아 떠나는 낱낱의 술 여행기. 술 여행기. 다음 시간에 돌아옵니다. Yes. 막걸리로. 어쨌든 잘 들었고 다음에 저희 한번 그런 거 한번 하시죠. 그거 소설 특집 한번 하실까요 다음에? 오. 일단 뭐 제 에피소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저도 감정론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죠? 도감론은 끝내고 저희가 이렇게 주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도감론이라든지 칵테일 같은 건 우리가 하고 싶은 거고 좀 대중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뭐 영화라든지 소설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도 구독자 놀리려고 쓰는 거 아니죠? 아니, 영화 때 그래서 올려갔다가 또 소설 하나 하는 게 아니죠? 카테고리가 이렇게 좀 많이 넓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언제 한번 그거 준비하시고 오늘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마무리 인사하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